특히 이제 얼굴 이식을 하다 보면은 광대가 튀어나온 경우에는 지방을 어떻게 넣어도 예쁘지가 않은 거죠. 광대 수술은 광대뼈를 깎는다, 자른다 이런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밀어 넣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킥광대 효과 없다, 역광대는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윤곽에서 광대가 줄었을 때 조금만 줄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성형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슴 이식 말고 킥광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킥광대에 대해서는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이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이야기도 좀 드리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킥광대를 한 거는 오래됐죠. 때가 한 13, 1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광저우에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이 광대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이제 지방 이식을 주로 많이 하는 의사였는데 특히 이제 얼굴 이식을 하다 보면은 광대가 튀어나온 경우에는 지방을 어떻게 넣어도 예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얼굴형에서 이제 광대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광대를 꼭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광저우로 가게 됐는데 그때 수술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광대 수술을 때 주로 이제 우리가 역광대를 줄이기 위해서 광대 앞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광대 앞쪽에는 우리가 부비동이라서 이게 뼈의 위와 아래가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뼈가 약하기 때문에 이쪽을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절골을 했을 때는 뼈도 약해져서 분류압의 어떤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킥광대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광대, 앞광대가 만나는 가장의 선과 뒤쪽에 뼈가 붙은 이 선 대략 4cm 정도가 일반적인데 이 부분에 절골을 해서 광대 수술은 광대뼈를 깎는다, 자른다 이런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밀어 넣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술 시간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5분 정도 남짓하게 끝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광대처럼 입안으로 절개해서 박리를 한 다음에 쏘라는 절골 기구를 이용해서 뼈를 자르고 또 여기에 뼈에 구멍을 내어 가지고 움직이니까 내고정을 통해서 고정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와이어를 제거하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킥광대에서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이제 광대뼈에서 절골을 해서 밀어 넣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좀 시행착오가 많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요 뼈를 자르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 기구를 할 때 좀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대 뒤쪽을 절골하기에는 편한데 이 앞쪽을 절골할 때는 이 기구가 꺾여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직 힘이 약해서 기구가 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1, 2년 정도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수술 방법을 바꾸어서 지금 하는 킥광대 방식으로 정립된 것은 이제 한 대략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도 뭐 광대가 있는 분들은 미용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한 번씩 이제 광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뭐 내고정하지 않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킥광대 효과 없다, 역광대는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코 수술을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이 코 수술할 때 꼭 누경부를 잘라서 코를 최대한 올려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콧대만 올려도 이쁘고 어떤 사람은 코끝만 살짝 올려도 충분히 이전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의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이제 진짜 안면 윤곽한 것처럼 좋은 결과를 원하지만은 저는 거꾸로 아니 그러면은 뭐 아이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걸그룹 데뷔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윤곽에서 광대가 줄었을 때 조금만 줄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하러 올 때 얼굴형을 보고 이분은 광대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킥광대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적응증이 될 때는 적극 추천해서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리프팅을 통해서 할 때는 이제 실이 올라갈 때 확실히
광대가 있으면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이게 뼈가 튀어나온 거니까 당연히 뼈를 줄여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방분해 주사를 맞고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좀 비춘 게, 실제로 이제 지방분해 주사 몇 번 맞은 분들을 제가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지방이 거의 줄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경우 차라리 이제 광대 지방흡입을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상에 이제 지방이 좀 있을 때는 흡입해서 간단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쪽에 한 1-2mm 정도만 줄더라도 양쪽으로 하면은 3-4mm 줄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굳이 뼈를 밀어넣을 필요 없이 광대 지방 흡입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킥광대 수술을 할 때 뒤쪽으로 5mm 정도의 절개선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역광대 쪽으로 지방 흡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cm 정도 크게 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블라인드 수술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감으로 하는 수술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조금 앞쪽으로 더 부비동 있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역광대는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의 효과는 지방 흡입을 통해서 역광대 쪽에서 지방을 조금 흡입함으로써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킥광대 수술을 하면서 역광대가 튀어나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 흡입도 약간 병행함으로써 효과를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킥광대 수술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어떻게 수술을 했고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술이 바뀌게 되었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킥광대 수술은 짧은 시간에 회복 기간을 줄이면서 생각보다 좋은,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광대를 줄이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광대 수술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